What's good, 숑맨? 안녕하세요 여러분, 숑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쇼. 이렇게 카메라와 단둘이 앉아있는 것이 오랜만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다시 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생겼습니다. 카메라를 안 켤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하는 걸로, 다시 또 숑맨의 주저리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쁜 소식을 먼저 전달해드리는 게 한국 정세는 좀 맞는 거겠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으니 좋은 거를 먼저, 좋은 뉴스를 먼저 전달해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실 거는 아마 나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자꾸 열이 받으니까 여기 눈 밑에 안경에 서리가 계속 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2023년 1월 2일을 시작으로 숑맨의 첫 영상이 업로드되고 지금 이제 3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불과 약 3달 만에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과연 숑맨의 영상을 좋아해 주실까, 또 캠핑, 오버랜딩, 미국에서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실까 하는 의문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 3달 정도를 달려오면서 여러분들께 한 10편 정도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100명의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실 때 100명 그거 뭐 하루 만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100명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100명이 달성이 되고 그 뒤로 며칠 안 돼서 부쩍부쩍 구독자분들이 늘어나지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기쁜 일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도 같이 꼭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100명의 구독자분들 감사드리는 축하 영상을 올렸지만 다음번에는 1000명의 구독자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예. 오늘 여기는 3월 9일을 기점으로 벌써 사실은 170명의 구독자를 넘어섰어요. 작은 구독자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에서는 보통 뭐 실버 버튼 뭐 10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채널들에 비하면 뭐 아직 시작이 불과하지만 시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에 즐겁게 촬영하고 즐겁게 편집하고 있고, 무엇보다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 주시니까 저도 되게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또 유튜브 하는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1000명 구독자 영상을 또 빨리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하나는, 여러분들께 LA 오토쇼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2편에 나눠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오토쇼의 2번째 영상이 혼자서 막 질주를 시작했어요. 기대치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오늘 기점으로 3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랬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실지 몰랐는데 LA 오토쇼가 정말 한국차가 대세였던 오토쇼인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숑맨 채널은 자동차 오토쇼 리뷰 채널이 아니라 캠핑 장소와 오버랜딩 명소를 보여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력을 하겠지만, 조만간에 아주 재미난 곳에 갈 겁니다. 오토쇼를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오프로드 오버랜딩 자동차만 싹 보여주는 그런 데를 갈 거예요. 어딘지는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영상들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뉴스, 굿 뉴스였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토쇼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포드 부스에 갔었을 때 저도 브롱코를 오더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뭐냐, 미국 자동차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차 시장
현 주소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킨 가장 큰 이유는 아주 콕 집어서 포드에게 진심 빡쳤습니다. 제가 브롱코를 2021년 12월에 디파짓을 내고 자동차를 오더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를 오더를 하려면, 오더란 말이 되게 웃기죠.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 먼저 오더를 넣어야 돼요. 오더를 넣고 차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많은 차들이 그 글로벌 쇼티지, 뭐 칩 쇼티지라고 하죠. 파트가 안 오고 없고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도 아실 테고,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를 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차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브롱코라든지, 또 아니면 포드 랩터 트럭이라든지, 지프 랭귤러 루비컨이라든지, 뭐 기존의 베이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덜 미치지만, 그렇게 고사양 자동차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자동차들은 구하려면 일단은 구할 수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오더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빨리 많이 만들지 못하다 보니 차 가격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차 가격, 그 한국말로 공장도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MSRP 가격은 변하지가 않는데, 딜러에 차가 도착을 하면 웃돈을 딜러에서 얹혀서 팔아요. 왜냐면 딜러가 차가 많이 없는데 한 대를 팔 때마다 이윤을 많이 남겨야 또 딜러가 이 비즈니스가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를 팔아요. 영상에 자주 나오시는 우리 카일 형님 있죠? 카일 형님이 처음에 브롱코를 픽업하러 가셨을 때 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를 오더하셔서 가기 가까운 포드 딜러로 차를 배달해달라고 주문 예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 가격이 얼마다라는 가격이 나오고 그거를 오더를 했으면 딜러에 도착하면 거기서 그 돈을 페이하고 차를 픽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딜러들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 자동차가 도착을 하면 딜러 마크업 혹은 딜러 프리미엄 혹은 딜러 인스톨드 옵션 해가지고 별것 아닌 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붙여놓고 15,000불, 20,000불, 카일 형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30,000불 정도를 업차지를 올려놨어요. 프리미엄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차 가격이 뭐 50,000불, 60,000불대 자동차인데 갑자기 이 차가 거의 90,000불, 100,000불, 텍스까지 하면 거의 100,000불까지 돼버리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숑맨은 너무 감사하게 좋은 지인들을 알게 돼서 좋은 딜러, 좋은 브로커를 만나서 포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디파짓을 내고 디파짓 계약서에 명확하게 MSRP, 공장도 가격, 이 포드에서 지정해준 가격 이외에는 딜러가 업차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하고 차를 오더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벌써 1년 2개월, 거의 1년 3개월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차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 자체가 짜증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포드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포드에서 진짜 이 오더한 브로커에 대한 첫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는데, 죄송합니다. 젠장, 이게 뭡니까? 이메일의 내용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메일을 좀 읽어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브랑코 오더를 기다려주는 손님들에게 공장에서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손님들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자동차 고유 넘버, 그러니까 빈 넘버라는 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제품을 만들 때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있잖아요. 자동차 시리얼 넘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시리얼 넘버가 생성이 되면 포드에서 이제 이 차를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차가 완성되면 딜러로 배달이 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오더한 이메일 오는 건데요. 아직 이 차를 빌드를 시작하지 않은 손님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놓여져 있는 손님들에게 어떤 이메일이 갔냐면, 저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이메일은 이미 뉴스에도 났어요. 제가 오더한 브롱코는 투도에 배들랜즈에 모든 옵션을 집어넣었어요. 세스쿼시, 럭스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브롱코가 큰 그 12인치짜리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스크린, 브롱코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5인치 바퀴가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세스쿼시 패키지, 그래서 더 오프로드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포드에서 온 이메일을 보면은 23년도 브롱코 오더를 하신 손님들께 프라이빗 오퍼 프로그램을 해준대요. 2,500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주거나 크레딧을 주는 2,500불 퍼체스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2,500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좋은 이메일이지 않나요? 그러나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이메일 내용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 옵션, 3가지 정도의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 옵션, 결국에는 23년도형 모델로 당신의 브론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브론코 오더를 모디파이 하셔야만 합니다. 브론코 오더를 캔슬하고 포드에서 만드는 다른 자동차를 사시면 any other Ford 2,500불을 그 자동차 가격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any other Ford라고 해놓고 익스클루드 된 모델들이 있어요. 포드 랩터 트럭이라든지 전기차 있죠. 머스탱이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SUV 모양인데 머스탱 스포츠카가 아니라 머스탱 전기차가 있어요. 머스탱 전기차, 하이 퍼포먼스 포드 자동차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쿨한 자동차들은 다 못 사고 그냥 자동차 포드 사면 깎아줄게.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그냥 쿨하게 브론코 오더한 사람한테 쿨한 차 우리 포드에서 너 못 만들어주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줘. 그러면 2,500불 깎아줄게. 완전 깡패도 아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브론코 오더를 하되 지금 문제가 파트가 없어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자동차를 만들어주기 힘드니, 만약에 내가 오더한 것이 와일드 트랙, 가장 높은 트림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뭐 브론코 랩터, 에버글레이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와일드 트랙이에요. 그 가장 고사양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버랜더를 하기 때문에 오버랜딩을 위해서 배들랜드 트림은 스웨이바 디스커넥트라는 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틸트가 났었을 때 레벨을 좀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나중에 카일 형이 브론코 타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와일드 트랙은 조금 더 사막이나 이런 곳을 빨리 달리기 위해서 조금 더 튜닝이 된 차라 그 기능은 없는 대신에 좀 더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팅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와일드 트랙이 가장 고사양 트림 중에 하나인데, 그 와일드 트랙을 오더하신 손님이 자동차의 트림을 낮추면, 예를 들어서 배들랜드나 빅밴드나 아우터 뱅스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거든요. 트림을 낮추면 2,500불을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트림을 낮추더라도 옵션을 다 빼라 이거예요. 자, 브론코는 하드탑, 소프트탑 옵션이 있어요. 그 하드탑 옵션도 못한다. 그 다음에는 세스쿼시 옵션도 못한다. 럭스 패키지도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깡통 브론코를 제값 주고 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럴 거면 브론코를 왜 삽니까? 고른 끝에 브론코를 선택을 했건만 옵션을 다 포기하고 깡통 브론코를 사주세요. 이게 진짜 무슨 깡통 차는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세 번째 옵션은 두 번째 옵션과 비슷해요. 저는 이미 배들랜드를 오더했잖아요. 그 와일드 트랙에서 트림을 내려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배들랜드보다 아래에 있는 옵션을 선택하고, 배들랜드 제가 이미 오더한 트림 모델에서 옵션을 다 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차가 완전히 스크린도 막 코딱지만 하고 말이 이제 험악하게 나오죠. 예. 스크린도 작고 차 안에서 좀 음악도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 시스템도 아주 이렇게 옵션을 넣어가지고 좋은 거를 골라놨는데 그것도 못하고, 차에서 음악 듣는 재미도 뺏겨, 오프로드를 막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뺏겨, 게다가 이 천 후들후들 거리면서 예? 그런 하드탑보다 천이 더 시끄럽죠. 그래도 이 브론코라는 자동차 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에 거의 텍스까지 다 해서 5만 불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차를 사는 게 맞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포드가 캔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만들면 딴 거 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빡치는 포인트,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2021년도에 오더를 넣었을 때 차를 빨리 만들지 못하니 2023년까지 프라이스 프로텍션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딜러에서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포드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차를 빨리 못 만드니까 미리 오더하신 손님들의 그 가격을 약속을 지키겠다. 23년도 모델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포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메일을 23년도 모델을 만들 수가 없으니 옵션을 다 빼고 사든지 아니면 캔슬하겠습니다. 자, 제가 3가지 정도 옵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옵션, 네 번째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3월 7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냅두면 당신의 오더를 캔슬하고 디파짓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은 이것은 이제 딜러가 찾아준 방법이에요. 24년도, 그러면 23년도는 이미 못 만든다고 나왔으니까 24년도 모델을 미리 오더해놓고 기다리는 방법. 2년을 더 기다리는 소리예요. 24년도 모델이라고 하면은 거의 24년 후반기나 이렇게 돼야지 나올까 말까. 지금 상황으로는 23년 모델부터 기존 차 가격이 4,000불이나 올랐어요. 참 진짜. 결국엔 너가 오더한 가격에는
차 가격을 맞춰줄 수 없으니 더 내고 사던지 아니면 우리 캔슬해버리고 안 만들어줄 거야. 완전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한국 포드도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 포드의 본고장이 미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받습니다. 이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저는 허비한 거잖아요. 기대를 갖고 부풀어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메일 하나 띡 보내서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건 소비자 이 손님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또 여러분들께 앞으로 브론코를 타고 이런 여행을 보여드릴게요 막 약속하고 그랬는데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차선책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다음 선택지는 브론코를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는 그냥 오래 기다려서 돈 더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브론코를 갖는 방법 혹은 지프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랭귤러나 글라디에이터를 사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프나 글라디에이터를 사지 않기로 하고 브론코로 간 이유는 지프나 글라디에이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차를 만들어서 정말 뭐 괴물 같은 차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새로운 자동차, 새롭게 그리고 또 브론코도 4도어 브론코를 많이 타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2도어 브론코를 오더해서 좀 새로운 면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더를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지프나 글래디에이터는 제가 원하는 그 리스트에 없던 차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오프로드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기에 지프가 있고 그 다음은 도요타의 이제 포러너나 타코마 트럭이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차선책 다음 선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트럭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타코마 트럭도 뭐 포러너 자동차도 지프도 지금 가서 딜러 가서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고 또 원하는 옵션에 원하는 색상에 이게 안 나오고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약자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너무 유감스럽지만 포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자국민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게 딜러에서 저한테만 그렇게 장난을 친 거면 딜러와 싸워서 이기면 되거든요. 이거는 포드 컴퍼니 자체에서 브론코 오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어떤 공지 같은 거라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포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과 막 힘을 모은다고 뭐 포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포드와 싸워서 이겨봤자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못 만든다는데. 어쨌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털어놓고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지만요. 숑맨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프로드 자동차를 제가 직접 타고 여행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오버랜딩 그룹 안에서 새로운 별명이 제가 제적인가 봐요. 별명 제적인가 봐요. 뭐 금갈비 뭐 여러 가지 지금 별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승 오버랜드라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여행하는 영상들을 계속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라이드를 주시면서 그분들의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차 저 차 갈아탄다고 환승 오버랜드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포드가 저렇게 발목을 잡네요. 정말 믿었던 회사인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느낌을 느끼시는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저처럼 화가 나실 건지 아니면 현명하게 이 일을 잘 해결하고 이렇게 이런 옵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실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좀 저와 공유를 해주세요. 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혼자 이거를 담아두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재미있게 봐주셨을 리는 없지만 인트레스팅한 스토리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또 자동차를 한 대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 오늘 이렇게 수다를 턴 김에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반면에 이 유튜브를 보면은 구독자와 비구독자 이 비율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한데 아무래도 갑자기 오토쇼 영상이 이렇게 뷰가 많아지다 보니 오토쇼 영상만 보고는 구독을 안 눌러주시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비구독자셔서 구독자 비율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도와주시고 1000명 구독자가 되는 날 여러분들에게 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여행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그러면 뿅!